안녕 수학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00쪽 원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원 그래프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띠 그래프를 공부했었어요. 근데 원 그래프 그리는 것도 띠 그래프의 그 원리와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네, 교과서 100쪽 우리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가 나와 있습니다. 수일인의 반 전체 학생들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를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니까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를 확인해 보니까 첨성대는 6명, 경복궁은 5명, 화성은 4명, 석굴암은 3명, 그리고 기타로는 이제 2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계가 20명인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문화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는요, 삼국시대 신라의 천문 관측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가면은 경주에 가면은 항상 들리는 곳으로 우리가 유명한데요. 이 높이는 약 9.5m라고 합니다. 네, 거의 10m에 달하는 그런 높이죠. 자, 두 번째로는 경복궁인데요. 조선시대의 왕의 궁궐인 경복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화문 광장과도 가까운 곳에 있어요. 경복궁이.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도 이제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유명한 곳으로는 이제 경복궁 안에 있는 경회루라고 여기 야간 개장에서 이제 해서 사진을 찍으면은 되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가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원 화성입니다. 네, 조선시대에 정조가 이제 쌓은 성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전쟁에 대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곽 이렇게 다 건축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가 이 수원화성 건축에 이용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석굴암입니다.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재 사찰인데요. 네, 한마디로 절이죠. 현재 경상북도 경주시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이것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학여행 가면은 항상 첨성대랑 석굴암은 경주에서 이제 보고 오는 그런 유명한 그런 유적지인데요. 네, 이렇게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 나온 걸 가지고 한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한 학생은 모두 이제 20명인데요. 가장 많은 학생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는 경주에 있는 첨성대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넣은 문화재는 종묘와 창덕궁인데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재에 비해서 조사하고 싶은 수가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 표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경복궁을 조사하고 싶은 학생은 5명입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을 조사하고 싶은 학생은 4명입니다. 뭐 이렇게 각각의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101쪽 수일인의 반 학생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비율을 원 그래프 모양으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전체 학생 수를 구해서 그것을 이제 백분율을 각각 또 이제 백분율을 구해봐야겠죠? 먼저 첨성대는 20분의 6,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제 3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복궁은 20분의 5 곱하기 100을 하니까 25%가 나왔고요. 이렇게 각각 구해보니까 화성은 백분율로 20%, 석굴암은 15%, 기타는 10% 이렇게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별 학생 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비율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나타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띠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원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원 그래프를 보니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첨성대고요. 두 번째는 경복궁이 되는 것이겠죠? 네. 자, 그러면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원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원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먼저 첨성대를 조사하고 싶은 학생은 석굴암을 조사하고 싶은 학생의 2배입니다. 석굴암은 15%, 첨성대는 30%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첨성대 또는 화성을 조사하고 싶은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 더하기 20%, 이건 이제 50%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냐면요. 원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가 있고요. 원 그래프는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고요. 우리가 실생활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리가 동시간대에 텔레비전 프로그램별 시청률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위는 예를 들어서 뭐 1위는 떡볶이, 뭐 2위는 탕수육, 뭐 3위는 뭐 피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식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비율을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성분, 그리고 뭐 공기에 들어있는 공기 안에 있는 성분 이런 거를 뭐 질소, 산소 이런 거 비율을 나눠서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걸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그래프와 띠그래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둘 다 비율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100%로 해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이제 알 수 있는 것, 알기에 편하죠. 그리고 비교하기에 편해요. 그 차이점은요. 띠 그래프는 가로를 100등분으로 하여 띠 모양으로 그린 것이고요. 원 그래프는 원의 중심을 100등분해서 원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배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래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수를 보니까 운동장에서 가장 많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네요. 자, 두 번째, 건우대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치킨이 8명, 피자 6명, 짜장면 5명, 돈가스 4명 이렇게 나왔고요. 전체는 2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보니 100분율로 나타내 보니까 전체가 25명이니까 100분율로 나타내면요. 25분의 8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분율로 32%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 보니까 돈가스는 25분의 4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제 16%를 그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나온 그 학생 수를 이렇게 100분율로 바꾸어 보고 이것을 또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접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학 백족입니다. 원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1번, 수요일 내에 반 전체 학생들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를 조사하여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봅시다. 네,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를 이렇게 조사했는데요. 일단 전체 학생 수 보니까 5명, 그 다음에 자, 전체 학생 수가 20명이네요. 그러면은 어떤 문화재를 조사하고 싶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성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첨성대는 6명. 그 다음에 경복궁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이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석굴암. 하나, 둘, 셋. 네, 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요, 종묘랑 창덕궁 이렇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이렇게 20명이 나왔고요. 조사한 학생 모두 20명.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는 네, 경주에 있는 천문 관측 기관인 첨성대입니다. 첨성대. 그 다음에 기타에 넣은 문화재는요, 종묘와 그 다음에 창덕궁. 이렇게 기타에 넣은 문화재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청섬대가 6명, 경복궁 5명, 수원화성 4명, 석굴암 3명, 그리고 기타로는 종묘랑 창덕궁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전체 학생이 20명이었다는 거. 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수학 101쪽 2번 볼게요. 수일인의 반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비율을 원 모양 그래프로 알아봅시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은 첨성대가 6명, 경복궁, 화성, 석굴암, 기타, 그걸 합계가 지금 2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백분율은 전체가 100%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관계를 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일단 첨성대는 그렇게 구해볼게요. 20분의 6입니다. 그쵸? 첨성대. 그걸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20으로 약분하니까 여기가 1이고 20을 약분하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6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래서 30%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규칙을 확인한 거 곱하기 5 보이죠? 한마디로 학생 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은 백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바로 수학의 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영어로는 센스 같은 그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를 하니까 25가 됩니다. 그리고 4에다가 5를 곱하니까 20. 3에다가 5를 곱하니까 15. 그 다음에 2에다가 5를 곱하니까 10%. 이렇게 해서 백분율이 다 더했을 때 100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네. 확인되었고요. 이렇게 100%로 백분율을 구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별 학생 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려면요. 이렇게 원 그래프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띠 그래프 아니면 원 그래프, 그쵸? 그래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띠 그래프랑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그런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백분율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눈에 보니까 첨성대가 가장 많은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였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첨성대를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복궁, 세 번째는 수원 화성.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한눈에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면요. 한눈에 어떤 게 많고 적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그러면 실생활에서 원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2학기 때 우리가 6학년 2학기 때 현장 체험 학습으로 어디 가고 싶은지,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나눠서 뭐 1위는 뭐 에버랜드, 2위는 뭐 롯데월드, 뭐 세 번째는 뭐 제주도,
제주도는 너무 먼가요? 네. 3번은 뭐 63빌딩 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곳을 뭐 이렇게 비율대로 이렇게 원그래프 나타내기 아주 좋은 그런 주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간식. 그래서 뭐 1위는 뭐 햄버거, 2위는 피자, 뭐 3위는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이제 설문조사한 투표 그 백분율대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그래프랑 T그래프의 공통점은요, 비율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분율을 구해서 이렇게 비율대로 입력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그래프랑 T그래프의 차이점은요, 일단 T그래프는 가로를 이렇게 선으로 나눠서 비율대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 주는 거고요. 원그래프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비율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내용을 입력해 주는 그게 T그래프와 원그래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T그래프와 원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직접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학 68쪽 원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수학 익힘책 68쪽입니다. 1번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오늘은 원그래프를 배우는 날이죠. 그래서 원그래프네요. 여기 보니까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별 학생 수, 한마디로 2시간 이상 이용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두 번째를 차지하였습니다. 자, 2번 지훈이네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구해보니까 원래 지금 학생 수가 500명이죠? 근데 우리 백분율 바꾸려면은 100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나누기 5를 해주면은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지금 원래는 전체 500명 중에 170명이 원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백분율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100으로 약분해보니까 여기 5가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70을 하면요. 34%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500분의 115. 자, 이것도 100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이거는 1. 그 다음에 5분의 115 하니까 23%. 네, 이런 식으로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 지훈이네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고 싶은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체험학습 장소는요, 바로 놀이공원이었습니다. 네, 놀이공원 중에는 대표적으로 뭐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는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약 몇 배인가요? 자, 수학체험관은 21%래요. 문화유적지는요, 11%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약 2배가 되겠죠?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문화유적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의 2배가 돼서 11 곱하기 2를 하니까 얼추 22% 가까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 2배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두 가지 써볼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체험학습 장소는 놀이공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체험학습을 가고 싶어하는 장소는
바로 해양체험관입니다. 그쵸? 해양체험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세 번째는 뭐 수학체험관이고요. 네 번째는 문화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놀이공원이 42%예요. 그리고 수학체험관이랑 해양체험관 더하니까 43%네요. 그쵸? 그래서 놀이공원 그리고 수학체험관과 해양체험관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뭐 이 정도 또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수학체험관이 지금 21%고요. 놀이공원이 42%예요. 딱 2배네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놀이공원, 네, 가고 싶은 학생 수는 수학체험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2배다. 우리가 이렇게 원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원 그래프가 지금 원의 중심으로 눈금이 100개나 돼요. 그래서 백분율에 따라서 이렇게 42% 놀이공원 이렇게 내용을 채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는 해양체험관 이렇게 칸을 이렇게 세가지고 22%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 원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뭐 그렇게 색깔로 이렇게 구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색연필도 준비해서 한번 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